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가운데 대부분이 대폭 삭감이 됐지만 국제협력 부문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R&D를 늘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때 장관님도 동행을 좀 하셨다고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을 하면서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그 다운인가의 어떤 합의를 이제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어떤 협력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예. 그 영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촌도 있고 예. 해서 굉장히 그 기초과학이 강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일부의 양자 기술은 상당히 그 세계 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반도체 제조 능력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좀 이렇게 결부가 된다면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 기술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합성 생물학이나 우주 분야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양국이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 또한 이제 지난 11월 초에도 영국에서 그 AI 안정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그 안정성 정상회의를 내년도 5월에 우리가 영국과 함께 한국에서 개최해서 또 이런 그 디지털 분야, AI 분야에서도 어떤 영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AI와 관련해서 최근 좀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이 퇴출 5일 만에 이제 다시 또 오픈 AI로 복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AI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AI 전담부처 장관님으로서 그 AI가 불러올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지난 그 9월에 그 이제 이런 그 AI 또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디지털 그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보호하고 또 개인 그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또 허위 정보 유통도 좀 이제 방지를 하고 또 디지털 격차 이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권리 장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기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 그 개선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AI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예.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또 AI 사업자가 어떤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AI의 윤리성, 신뢰성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예. 그 자율 점검표 또는 이제 검인정 체계를 내년부터 이렇게 보급을 해서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 5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정상 그 세이프티 정상 회의를 예. 한국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 예. 거기에서도 또 세계 여러 나라와 그 A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또 방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이제 뭐 보도 중에서 AI가 발달하는 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냐, 천국문이 열리는 거냐 이런 리포트가 나갔었는데 그런 적절한 규제가 좀 마련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 그 정부 R&D 예산 관련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국제 협력에 대한 대폭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배 이상 증가한 안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3배까지 증가했다는 거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큰 변화의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이제 우리의 그 R&D 투자 규모를 보면은 그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도국에 그 비해서는 국제 공동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대학 평가에서 보면 우리의 그각 그 4대 학연에서 그 평가의 그 항목을 봤을 때 예. 국제 공동 연구 항목이
아주 낮습니다. 100점 만점에 2, 30점대 수준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예. 분야별로 그 연구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이때 어떤 세계 선도 국가의 격차가 적을 때 가장 협력이 자연스럽게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나 해외 출장에서 세계 뭐 이런 그 디지털 네. 과학기술 장관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보면 굉장히 한국과 연구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 이때 우리가 해야지 어떤 최적의 어떤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말씀해주신 뭐 그런 빈약한 실정이나 그 동안에 이런 국제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제도적으로 예. 좀 이렇게 그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칸막이죠. 이제 우리들만의 또 연구도 좀 이렇게 강조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렇게 우리만의 그 칸막이 속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집중 투자하게 될 그 글로벌 R&D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스턴 코리아 공동 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예. 예, 보스턴 하면은 이제 MIT,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렇죠. 네. 정말 그 두 대학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바이오 경쟁력을 예.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는 그런 분야의 그 생태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가서 공동 연구를 하고 예.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성공 사례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구 경쟁력을 정말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초 연구도 있는데 기초 연구도 뭔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정말 그 국제적으로 어떤 랩과 랩 사이 또는 네. 또 센터 사이에서 어떤 게 효과적으로 뭐 인력 교류를 하고 샘플 교류를 하고 또 소규모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자체가 내년부터 이런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한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실제 이제 주요 그 협력 기술 분야에서 이미 이제 해외 기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제 완료되었고요. 예.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연말에까지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그리고 이제 EU의 정보통신 총국 예. 또 뭐 캐나다의 또 그런 그 정부의 고동연구소 이런 그 기관들하고 양해각서나 또는 연구 의향서를 이미 그 체결을 한 상태에 있고요. 예. 또 뭐 제도적으로 어떤 이런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R&D 협력의 걸림돌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없애고 있는데요. 네. 제도적으로 관련 그 법안을 올해 안에 이제 그 입법 예고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그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만들어서 예. 배포를 해서 국제 연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그 R&D 예산 구조가 이제 변화하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에 네. 하나가 예. 비정규직 학생 연구원 인건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사실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야 또 우리한테도 발전이 있을 부분인데 이 학생 인건비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그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그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산 그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 이번 국회의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그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이제 그 대학의 R&D 과제에서 인건비, 학생 인건비를 좀 비율을 상향을 하고 예. 출연연에서는
또 출연연 과제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우선 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사용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불안감 없이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꼭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통신 쪽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민생 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미 몇 차례 이제 통신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발표했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그 핵심은 결국 이제 요금제와 단말기의 선택권을 이제 이용자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에서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또는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예. 함으로 해서 자기 가장 적합한 네. 이 요금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 단말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좀 중저가의 그런 단말기도 올해 안에 예. 이제 그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두 종을 이제 출시를 하고 예. 내년 또 상반기에는 세네 종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해서 예. 단말기의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통신 시장의 구조를 보자면 그러니까 3사 과점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사실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시장 경쟁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를 진입하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7차례나 예. 어떤 신규 사업자를 드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고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어떤 통신 3사가 과점을 그대로 이제 유지해오는 예. 그런 모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12월 19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G 사업을 원하는 새로운 통신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고 신규 사업자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 어떤 망구축 부담 28GHz입니다. 네. 그 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맞는 휴대폰도 단말기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그 알뜰폰 기업을 육성해서 통신 시장의 어떤 경쟁을 이제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그 7차례 시도가 좀 좌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좀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나요? 그동안에 좌절됐던 이유가? 예, 뭐 거기에는 참 이렇게 그 내부에서 아마 뭐 그 신규 사업자가 네. 뭘 하려고 해도 또 네. 여러 가지 단순히 이제 그 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 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방금 이제 그 신규 사업자가 네. 뭔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낮춰주고 또 이런 그 지원, 금융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예. 또 그 주파수 사용료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도 대폭 낮춰주고 네. 그렇게 좀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장벽을 많이 좀 낮췄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좌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실제로 가능하긴 한 거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님으로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이제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이 경감될 수 네. 있는 기회를 더욱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통신 부담 완화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R&D 문제 그리고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